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로사입니다. 링에서 꼽힌 소중한 만남, 밀리언 달러 베이비. 프랭키는 안락사를 행하기 직전에 매기를 깨워 그가 선물한 광택나는 초록색 실크 가운 뒤에 적힌 게이러, 아일랜드의 고어, 모큐슈라의 뜻을 말해준다. 그것은 내 사랑 내 핏줄, my darling, my blood 란 뜻이었다. 주르륵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녀의 목엔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다. 매기는 가족관계 복원의 절망감 가운데 안락사를 희망하지만 프랭키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건 안락사까지 행함으로써 대한가족의 길을 제시한다. 영화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2004년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 뜻밖의 순간에 행운처럼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뜻. 마치 액자소설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딸과의 관계를 풀고자 프랭키가 23년 동안 매주 편지를 보내고 매일 미사에 참석하는 혈육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노력, 매기를 혹독한 훈련으로 복서로 키워내고 그녀를 끝까지 책임져주는 새롭게 맺은 굳건한 인연으로서의 혈육 같은 모습이 두 개의 축을 이룬다. 후자는 마치 링을 배경으로 한 대한가족이라는 영화 속 이야기인 듯 싶은 반면 전자는 혈육의 가족이라는 영화 밖 이야기인 듯 싶다. 그래서 소중한 만남이라는 영화 속 이야기를 통해 단절된 혈연관계라는 영화 밖 이야기의 매듭을 풀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데 이것이 이 영화의 매력이다. 이 영화에서는 한번 파괴된 가족관계의 복원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준다. 오히려 새롭게 맺어지는 인연과 관계 설정이 가능하며 얼마나 의미 있을지를 알려준다. 아마도 파괴된 가족관계의 모습이 오늘의 미국 현실일 것이며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역시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모습일 것이다. 우리가 가족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가족관계의 밑바닥에는 얼음장 밑에서도 시냇물 흐르듯 따스한 사랑의 물줄기가 깔려 흐르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혈육의 가족이 언제까지나 세상살이에서의 상처를 치유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데 안타까움을 갖는다. 그렇다면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마음 잘 맞는 사람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차선의 삶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종래는 가족관계 회복의 작은 발걸음이 될 것을 바라면서 말이다. 프랭키는 집에서 만든 레몬파이가 있는 따뜻한 식탁을 꿈꾸며 끝까지 딸을 위해 걱정하는 따뜻하고 마음 약한 아버지였다. 매기는 아버지를 잃고 13살부터 웨이트레스로 살아가다가 복싱으로 32살에 돈을 모아 남은 가족들을 돌보며 가족관계 복원을 꿈꾸나 가족의 몰이해와 돈만 아는 속물성에 부딪혀 가족을 포기하는 딸이다. 이런 지독한 상실과 고독을 복싱을 통해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에게 다가가게 되었던 프랭키와 매기의 링에서 꼽힌 소중한 만남이 바로 밀리언 달러 베이비이다.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여러 번 보면서 대한가족, 인간관계, 의사소통, 기회와 성취, 스승과 제자, 안락사, 상처치료와 영혼치유, 인간의 한계, 여자 복서의 연기, 내레이션, 트레이너의 쉰 목소리, 게이러, 노장의 건재, 낮은 선율의 영화 음악,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의 영화화 등을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이 중 어느 하나에만 집중되지 않는 연출은 이 영화를 거듭 보는데 어려움과 흥미를 동시에 제공해 주었다. 마침내 인생이란 것이 다양함으로 점철되는 것이고 조각난 내용들을 내레이션으로 연결하여 인생을 말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감독은 영화 음악보다 우선하고 있는 에디의 내레이션을 통해 삶이란 것이 매끄러움보다
거칠음 속에 오히려 진실이 담겨 있음을 드러낸다. 링 위에서 혼신을 다해 싸우던 흑인 선수 윌리의 광대뼈 바로 위의 상처를 면봉으로 지혈하는 장면 위로 에디의 최고의 컨맨 세컨드에 대한 내레이션이 때로는 상처가 너무 깊어 뼈까지 이를 때 피를 멈출 수가 없다로 영화는 시작된다. 이 내레이션은 이 영화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인간의 한계와의 직면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영화를 마무리하는 에디의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레이션은 프랭키의 한계였던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희망의 실마리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대한가족이라는 관계와 함께 의사소통과 기회와 선택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영화의 등장인물 프랭키와 매기와 에디는 복잡한 표현이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짧게 주고받는 함축적인 말로 서로 간의 신뢰를 드러낸다. 장식은 없지만 영화를 거듭 볼수록 이들의 몇몇 대사는 마치 시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물들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통해 제 나름의 소통 방식을 찾고 마침내 교감하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답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매기는 프랭키가 정답을 가진 사람임을 알았기에 프랭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매달린다. 그러나 프랭키는 자신의 한계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거듭거듭 거절하고 회피한다. 컨맨 출신의 복싱 트레이너이며 상처치료 전문가인 프랭키는 복서들의 깊숙한 환부를 지혈시키고 코뼈를 맞추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좋은 복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모두 가르쳐 줄 수 있는 트레이닝 실력도 갖추고 있다. 프랭키가 나는 여자는 안 키워 현실을 알아야지 라고 매몰차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매기는 복싱으로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체육관에 6개월 등록을 한다. 그리고 생일날 밤 이봐요, 난 이제 32살이 됐고 13살부터 웨이트리스 노릇을 했어요. 만약 내가 복싱을 하기 너무 늦었다면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라며 연습을 한다. 그녀의 딱한 사정에 마음이 흔들린 프랭키는 여자 복서 트레이너를 하지 않겠다던 고집을 꺾고 매기의 트레이너가 되어 정답을 알려준다. 프랭키 역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선수 보호와 올바른 자세 습득 등 기본기 훈련을 중시하는 진정한 트레이너로 강하게 치는 것보다 정확하게 치는 게 중요해 라며 감정의 절제와 꼿꼿한 외모를 보여준다. 한편 그는 게일어로 된 예이츠의 시를 즐겨 읽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다. 매기는 음식점에서 서빙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세 연습을 한다. 전직 권투 선수이자 프랭키 친구인 스크랩 역을 맡은 모건 프리먼은 프랭키 옆에서 프랭키와 매기를 지켜보고 두 사람을 이해한다. 프랭키는 그가 가진 상처치료 전문가의 섬세한 손길로 가족과 환경으로부터 상처받은 여자 복서 매기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무큐슈라라는 게일어로 된 닉네임도 붙여준다. 매기는 프랭키의 탁월한 지도와 매기 자신의 노력으로 연승을 거둔다. 매기 역의 힐러리 스웬크는 예쁘게 보이는 대신 복서 역할에 충실함을 보인다. 코뼈가 심하게 부러져 차마 다 볼 수 없는 장면, 코뼈를 맞추는 치료 장면을 보면서 나는 어깨를 움츠리기도 하고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매기의 여성 복서 연기도 좋았지만 그녀의 뒤에서 작은 잽 동작으로 심리를 드러내는 프랭키의 연기를 보며 나도 모르게 프랭키처럼 조바심 내게 되고 마음속으로 작은 잽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보호하라는 프랭키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매기가 호흡기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프랭키는 자신의 한계인 실수와 또다시 만나게 된다. 프랭키는 그녀의 침상 옆에서 예이츠의 시 이니스프리를 게일어로 읽다가 그녀를 위해 영어로 다시 읽어준다. 하지만 예전에 프랭키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실수의 결과에 대해 잘못된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 것이다. 실수란 인간의 한계임을 인정하게 된 까닭일 것이다. 프랭키는 에디에게 이제 나는 그녀와 있고 싶은데 그녀는 죽음을 원해 라며 매기의 트레이너를 하라고 한 에디를 원망한다. 에디 스크랩은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난 선수를 찾아냈고 자네는
그 선수를 최고로 키웠네. 수많은 사람들이 접시 닦기하고 화장실 청소하며 매일 하잘것없는 삶을 되풀이하며 기회가 없었다 말하지.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서 찾아왔고 그리고 기회를 만들었어. 그는 보잘것없는 삶에서 1년 반 만에 챔피언 타이틀전에 나갔어. 그애는 원하는 것을 이뤘지. 여한이 없어 라고 말한다. 그리고 프랭키는 매기가 편안한 죽음에 이르도록 끝까지 살펴주며 함께 해준다. 매기는 2차례 혀를 깨물어 자살을 시도하여 그녀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진다. 매기는 프랭키에게 난 세상을 봤어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렀죠. 사람들이 날 불러줬죠. 아버지의 바람대로 2파운드 2분의 1 온스로 태어나 세상과 싸웠고 원하는 걸 전부 얻었어요. 이 모든 것을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라며 박수받을 때 떠나겠다는 간절한 부탁을 하고 프랭키는 안락사를 조용히 실천한다. 이는 프랭키가 문제에 직면하는 새로운 방법을 택한 것을 뜻하며 이제는 그가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숙해졌음을 의미한다. 감독은 매기가 무력하고 절망적일 때 매기의 바람에 부응하는 프랭키의 고뇌에 찬 선택을 당연시하기 위한 장면을 마련해 두었다. 그녀를 살려두는 것이 그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호소하는 그에게 신부님은 당신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23년 동안이나 미사에 나왔죠. 아마 다시는 당신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 다시는 당신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신부의 말을 통해 프랭키가 안락사시키는 결정은 그의 전부를 건 것임을 드러낸다. 즉 자신의 절대적 가치 기준과 죄의식을 넘어 매기의 소망을 들어주기로 결심하는 프랭키의 결단은 고뇌에 차 있으나 매우 굳은 결심이었음을 뜻한다. 그래서 관객은 매기의 고단한 삶과 프랭키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고 프랭키의 범법 행위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프랭키와 매기 사이의 깊은 신뢰와 절대적 인간관계가 종래에는 죽음으로 이어지며 어둡고 슬프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 영화 보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다. 하지만 감독은 관객의 이런 막힌 숨을 위해 작은 청량제를 준비해 놓았다. 그것은 프랭키가 에디의 구멍난 양말에 대해 나누는 여유 있는 대화와 에디와 댄저의 관계이다. 프랭키는 매기를 안락사시키고 체육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한눈을 잃고 109번째 경기로 경기를 멈춰버린 에디 스크랩이 이들을 지켜본다. 에디만이 체육관이 남아있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멍청한 고와 댄저가 다시 돌아온다. 댄저는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며 당신이 한 말이 기억났어요. 싸움이란 질 때도 있는 거라고요. 라고 말한다. 에디는 그런 댄저를 인정해주고 격려하며 받아들여준다. 이처럼 이 영화의 주된 인물인 프랭키, 매기, 에디는 표면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지만 인간적인 감정을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해주며 인간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공통점을 가진 진정한 인간이기도 하다. 한편 이 영화는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듯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2가지 복선과 게이러에 대한 궁금증이다. 복선의 하나는 타이틀 매치를 치르러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자동차로 돌아오고 싶어요 라는 매기의 말이다. 결국 빌리의 반칙으로 매기는 척수가 완전히 부서져 숨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호흡기에 의존한 채 앰뷸런스로 돌아오게 된다. 또 하나의 복선은 집을 사서 어머니께 선물했으나 어머니가 권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기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해 쓸쓸하게 돌아오는 장면이다. 주유소에서 개를 데리고 있는 맞은편 차 안의 어린이와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고 어둡게 처리된 달리는 차 안에서 매기는 어릴 적 키우던 세포트 엑스에 대해 얘기한다. 매기는 나중에 안락사라는 단어 대신 아빠가 엑스에게 한 것을 해달라고 청한다. 그리고 이 영화는 게이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병상에서 매기의 닉네임 모큐슈라와 프랭키가 즐겨 읽는 시의 언어가 아일랜드 고어인 게이러임을 알게 된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아일랜드 홍보 효과도 보이고 있는데 아일랜드 사람 총 8천만 명 중 4천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니 그들의 모국어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인 까닭이다. 눈을 감고 삶이란 것이 매끄러움보다는 거칠음 속에
오히려 진실이 담겨 있음을 드러낸 이 영화의 열쇠가 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 프랭키는 안락사를 행하기 직전에 매기를 깨워 그가 선물한 광택나는 초록색 실크 가운 뒤에 적힌 게일어 무크슈라의 뜻을 말해준다. 그것은 내 사랑, 내 핏줄, my darling, my blood 란 뜻이었다. 주르륵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녀의 목엔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오늘은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읽어드렸습니다. 책 읽는 로사였습니다.